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율희입니다. 올해로 19번째로 열린 문화다양성 축제 만프가 지난달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14개 나라 교민회, 또 21개 나라 주민이 주축이 돼서 다 함께 모이는 축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올해 만프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철승 만프 2024 집행위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올해 만프가 얼마 전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축제 이후에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축제는 공식적으로 10월 15일 날 B2B 해외 수출 상담회를 끝으로 해서 마쳤지만 오늘까지 해외 방문객들 가운데 일부 공연단들 이런 분들 이제 돌아갈 때까지 배웅하는 일들 때문에 오늘로서 이제 축제를 마친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만프에는 28만 명이 다녀갔다 이런 소식을 제가 봤는데 올해 축제는 방문객 집계가 어떻게 좀 나왔나요? 네, 자체 방문객 집계 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방식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방문객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집계 통계에 나온 거에 의하면 19회째를 맞으면서 올해가 가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방문객인 29만 명이 이번에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 방문객 집계 문제보다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몽골 같은 경우는 자치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부주지사라든가 또 공연단들이 자비량으로 이 축제에 이제 참여하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올해 4개 국가로 해외 수출 상담회를 늘렸는데 네. 4개 국가에 한 50여 명 정도 그분들도 역시 다 자부담으로 오신 분들이고 또 교민회에서 자국의 공연 예술단 10개 나라에 약 한 70여 명 정도 이분들도 상당 부분이 자비량으로 혹은 교민회에서 자체 비용을 마련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프를 근간으로 해서 해외의 순수한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규모 정도가 만프에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만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나라의 그런 교민회와 또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축제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만프는 참가한 나라가 몇 개 나라 정도 됐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보통 15개 나라 한국을 포함했을 때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총 21개의 나라가 그것도 역시 최고 기록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만프가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만프는 매년 이제 주빈국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주빈국이 이제 필리핀이었죠. 네네. 네. 저희들이 이제 주빈국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2015년도부터 여러 나라의 축제를 3일간에 보여주다 보니 좀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나라의 깊이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2015년부터 주빈국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올해는 주빈국을 신청을 그 해에 12월 달까지 하게 돼 있는데 올해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 75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또 필리핀이 6.25 때 한국에 가장 파병을 많이 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 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주빈국을 신청하면서 75주년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한국 필리핀 수교 기념과 또 한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필리핀과 지속적인 교류와 우방국가라고 하는 특징을 살려서 주빈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여서 주빈국으로 필리핀이 참여하게 됐고요. 주빈국으로 오게 되면 문화교류단장으로 장관급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 나라의 국립예술단이 참여해서 그 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각별히 올해부터는 주빈국 제도에 참여하는 한국에 있는 대사님이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게끔 제도가 수정이 돼가지고 예. 필리핀의 한국 주재 대사님이 만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이 축제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네, 만프를 다녀간 분들께서 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럼 내부적으로는 이 19회 만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내부적으로 평가 이전에 우리가 만프 축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제3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프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만프 축제에 참여한 분들의 만프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84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전국에 있는 문화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한 수치가 예. 만프에 의한 수치는 그 점수보다 한 10점 정도가 높다는 것은 만프 축제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높게 나온다 이렇게 예.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실제 제가 만프 축제 현장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만프와 관련돼서 참여하신 분들과 몇몇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선 주빈 국가인 필리핀의 해외동포위원회 장관 노물로 장관님하고 또 필리핀 외교부의 문화외교 차관보인 그 페리아 차관보가 주빈국의 귀빈으로 참여하셔가지고 3일간 축제를 보시고 나서 예. 이분들은 외교관으로 주로 해외 대사로 파견돼서 근무하신 적이 있고 그때마다 문화다양성 만프 축제를 몇몇 나라에서 직접 보신 적이 있는데 그분의 소감이 아시아에서 문화다양성 축제로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인사치레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분들의 말씀은 한국은 이민 역사가 아주 짧은 나라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이렇게 아름답게 참여하고 또 한국 시민들의 호응들을 보면서 포용성이 굉장히 높은 관용적인 한국 사회, 시민사회에 대해서 매우 놀랍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축제로는 아시아를 대표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뭐 이런 극찬을 예.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 저희들이 향후에 민간 차원에서 만프와 문화교류를 위해서 일본의 사립명문대학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간사이 가쿠인 대학의 사회학부 교수 2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예. 향후에 그 대학하고 만프 축제가 서로 연결해서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초빙을 했었는데 그 2분이 3일 동안 축제를 참여하고 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 우선은 일본에도 이런 축제가 있지만 한국의 수용성과 관용성에 매우 놀랐고 한국 시민사회와 만프 축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향후에 이 대학하고 이 관서대학하고 만프에 같이 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예.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나름대로 전문가가 됐던 또 단순히 참여했던 관람객 입장에서 만프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만프에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우리 이철승 집행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4개 메인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다양성 퍼레이드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3월 달부터 15개 나라 교민의 그 대표들하고 같이 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 센터에서 만프 축제 준비 회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축제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퍼레이드 올해는 15개 나라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심껏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세계 시민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 퍼포먼스를 진행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최소 비용인데
올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교민회에서 자체적으로 퍼레이드를 위해서 소품이나 의상들을 준비한 이런 자발적인 축제로 이 축제를 준비했다는 측면에서 또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축제입니다. 예, 그쵸.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푸의 퍼레이드 축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네. 또 이 만푸 축제 역사를 좀 보면은 만푸가 이제 경남에서는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남에 이주민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이 축제를 경남으로 가져온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시는 대로 한국은 외국인 주민이 전 인구의 4.8%, 246만 명이 최근 통계인데요. 예. 사실 이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인구의 5%가 되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네. 올해가 지나면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근거해서 외국인 주민들의 수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특히 경기도와 서울을 뺀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 가운데 경남이 외국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상 산업적인 지역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축제가 만푸 축제이고 만푸 축제가 이 지역에 열리는 것이 좀 합당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열리게 됐는데 사실 네. 그때 당시에 뭐 경기도의 안산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이태원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송도에서 그 인천 송도에서 국제도시에 맞는 컨셉이 만푸기 때문에 그쪽의 유치도 요청이 들어왔었지만 결국은 창원시장님과 당시에 지금 박완수 도지사님이 되시고요. 당시에 또 도지사였던 무소속의 김두관 도지사님 이분들이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만푸를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예. 그때 여기에서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푸가 네.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런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그 19년이란 시간 동안 사실 많은 변화가 있긴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뭐 이웃이나 동료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사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문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피부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우리 지역 인근에도 보면 초등학교 전교생의 50%가 외국인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생의 대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 주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90년도에는 이주 노동자가 주로 한국에 들어왔고 2000년도에는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됐고 2020년도에는 유학생과 외국인 자녀들이 예. 인구의 상당 부분,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의 체류 현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외국인은 잠시 있다가 돌아갈 외국인 노동자로 보는 시각 혹은 국적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성들도 예, 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다문화라는 단어를 탁 떠올렸을 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좀 시혜적인 측면, 복지의 측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동등한 세상이라는 게 주 목적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네. 아이들에게 어떤 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사회가 말 그대로 다인종 다문화 공생을 요구받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 혹은 문화 다양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동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는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부터 3년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조사가 21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그 전이 18년도에 했는데요.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성인은 52점 정도가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척도로다가 평가가 됐고요. 예. 반면에 청소년 71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018년 조사에 비해서 성인은 오히려 조금 추락을 했고요. 예. 반면에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다인종 다문화가 공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질수록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의 장들도 다양하게 준비돼야 되고, 또 만푸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축제의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푸 축제에 참여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4.1%가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이 만푸 축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축제로서의 의미, 또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의 장을 축제 현장에서 예. 나름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만푸 축제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네. 어쩌면 창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이주민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어떤 관광 인구의 유입도 이 만푸가 가진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만푸 축제가 지역적 축제로 한정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팩트를 조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만푸 축제는 방문객 조사를 해보면 타 지역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여타의 지역 축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에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방문객 조사를 보고 일부 언론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은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예.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제가 좀 바로 잡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평가할 때 있어서, 또 축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축제가 중요한 것은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의 그 정체성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비 지향적인 축제의 결과에 대해서만 축제 문제를 많이 따지다 보니, 예. 전국적인 축제들이 대부분 명승지의 지역의 특산품을 결합시켜서 많이 소비하는 축제가 높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나가다 보니 예. 축제의 콘텐츠의 차별성들이 거의 없고, 축제 이름만 다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 특산물들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인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 세계 10대 축제라고 하는 곳에 한국의 축제들이 아직까지 선정됐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시아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나 태국이나 몽골이나 스리랑카까지도 세계 10대 축제에 들어가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축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역사성과 정체성을 콘텐츠 안에 어떻게 담느냐,
이런 측면에서 축제를 좀 평가하고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나 축제의 차별성 또 좀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그런 콘텐츠의 차별성이 있는 축제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내년이 이제 만프가 벌써 2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20주년을 맞아서 만프에서 어떤 좀 새로운 기획이나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만프 축제의 정체성은 문화 축제입니다. 네. 문화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내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연령으로 보면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유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청년기에 접어든 만프가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내년을 그 원년으로 좀 삼아보자 해서 문화 다양성 축제의 화려함을 또 좀 더 전문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깊이 있는 문화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이제 만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외국인도 살기 좋은 사회는 내국인도 살기 좋다. 저는 외국인을 살기 좋기 위해서 뭐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을 살기 좋게 만들면 내국인은 당연히 살기 좋습니다. 만프 축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도 동등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에게도 신바람 나고 그분들에게도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외국인도 한국에서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려고 이 축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외국인들도 신나게 노는 이 문화다양성 축제에 한국인들도 선주민들도 함께 어울려서 외국인조차도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같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내국인들의 문화적인 자긍심과 수준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가을에 찾아올 제20회 만프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승 만프 2024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